자, 오늘 이 영상에선 평면 좌표 좀 배워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식 다 보셨죠? 다 아시는 공식인데 일단 여기 보면 x2-x1이라고 나와 있어. 이 부분 도대체 뭐냐? 바로 이 부분 x2에서 x1을 뺀 거예요. 그래야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지, 그쵸? 그리고 여기 y2-y1은 뭐야?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y2, 그쵸? y2 높이에서 y1을 뺀 거다. 그러면 일단 얘는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이 직각 한 변 제곱 더하기 다른 변 제곱한 게 뭐야? 빗변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루트 취한 거지, 그쵸? 제곱인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숫자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a, b 이렇게 돼서 a는 예를 들어 1-2, b는 뭐 3-뭐 5라고 하면 자, 일단 차이가 3-5 하지 말고 이거 3-4 정도 합시다. 응? 3-3? 3-3이 낫겠네. 그죠? 3-3 해보면 자, 볼게. 여기까지 x 좌표의 거리는 뭐가 돼? x 1에서 3까지 가니까 3 1에서 2지. 그리고 y는 어떻게 할까? y 좌표는 2에서 3이니까 한 칸이잖아요. 3 2니까 1이죠. 이 삼각형은 이 밑변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 요게 2고 자, 높이가 1인 그런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그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AB의 길이는 뭐냐? AB의 길이는 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다. 그럼 제곱하면 된다는 거죠. 1의 제곱, 2의 제곱, 2 제곱. 그럼 AB는 루트 5다. 자, 그리고 내분점, 외분점 이제 배워볼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에서 일단 이 P 내분점부터 보면 자, 내분점의 공식은 m 더하기 n 요겁니다. 요거 제가 말하기 좀 힘드네요. 그쵸? 이게 내분점 공식인데 이 공식의 의미가 뭐냐? 자, 일단 a하고 b가 있어요. 이렇게 a, b가 있는데 여기서 m 대 n으로 내분을 할 겁니다. m 대 n으로 내분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m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n이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p를 어떻게 구하냐?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a 좌표가 있고 b의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m 대 n으로서 순서에 맞춰 쓰는 거야. a를 m, b를 n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a를 m, b를 n 이 순서에 맞춰 써요. 그 다음에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x1을 그렇죠? x1을 n이랑 곱하고 그렇죠? 그다음 보면 m을 일단 x2랑 곱하고 그렇죠? m을 x2랑 곱하고 그다음 n을 x1이랑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m 더하기 n으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m 더하기 n으로 시작하는데 m을 x2랑 곱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서 그 다음 n하고 x1 곱한 걸 더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나온다. p의 좌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외분점 볼게요. 외분점 보면은 내부는 이 안에 있는 거고 외부는 이 바깥에 있는 점이에요. x1하고 x2를 m 대 n으로 우리가 m 대 그리고 n으로 내분을 하면 이렇게 돼. 이 q가 되는 거죠. 내분점은.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자, a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a에서 시작해서 q까지 쭉 갑니다. 그렇죠? 그게 m이에요. 그리고 q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다시 b까지 와요. 그럼 얘가 n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에서 갈 때 쭉 가서 n만큼 갔다가 다시 q에서 다시 b로 돌아오면 그건 n이 된다. 그래서 m 대 n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럼 우리가 이 좌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냐? 여기 보면 일단 공식 이건 알죠? 그렇죠? 이걸 일단 보면 되시는 거고 이 공식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나?
기억을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상황에서는 M 대 N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 이렇게 순서에 맞게 쓰는 거죠. A가 M이고 B가 N이니까 A랑 M, B랑 N 이렇게 맞춰 쓰면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M 빼기 N을 해줍니다. 그리고 M이었을 때, 자, 볼게요. M이었을 때 X2를 곱하죠. M 곱하기 X2. 그리고 N이었을 때 X1 곱합니다. N 곱하기 X1. 자, 이걸 뺀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어때? 아까 내분점이었을 땐 더했죠. 근데 이제는 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 지금 요 녀석이 뭐다? 요 녀석이 바로 이 점이다. 외분점이다. 아니 근데 아까 내분점은 그림이 요거 하나 있었는데 이제 외분점 그림이 이렇게 두 개 있네요. 왜 이럴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지금 이 위의 경우는 m이 n보다 클 경우에요. a에서 먼저 이렇게 나가요. 근데 걔가 돌아오는 것보단 커요. 첫 번째 시작할 때가 더 크다는 거죠. 두 번째보다. 그럴 때는 반대쪽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클 수 있으니까. 좀 더 작게 해볼까? 크기를 얇게 해서. 그렇죠. 자, 처음에 A에서 시작해서 Q로 왔어요. 그리고 Q에서 시작해서 N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렇죠? 두 번째보다 더 멀어요. 그러면 B 오른쪽에 외분점이 있는 거고 이제 보면 이제 M이 M보다 더 작아요. N이 더 커요. 그러니까 처음 이동할 때는 A에서 이동하는데 처음 이동할 때는 더 작아요. 그 다음에 B로 돌아올 때 더 큰 거죠. 그렇죠? 그럴 땐 이제 M이 N보다 더 작아버리면 Q는 왼쪽에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숫자에다가 한번 실제 숫자를 사용해서 우리 내분, 외분 공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일단 A가 마이너스 2에 2 그리고 B가 1인데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근데 그림상으로 우리가 식을 쓰지 않아도 이런 식을 쓰지 않아도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자 보면 이 여기서 마이너스 2고 1이면 이 전체가 뭐야?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럼 2대 1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2, 그 다음에 여기 1, 그렇죠? 얘가 2, 1 이렇게 해서 두 칸 먹고 여기 한 칸 먹어서 여기 0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를 하면 0이 되잖아. 그렇죠? 얘는 0이 된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어. 외분도 마찬가지야. 외분도 A가 마이너스 1, B가 1인 상황에서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 Q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A에서 Q1까지 딱 마이너스 3까지 가면 두 칸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마이너스 3에서 B까지 딱 돌아와. 그럼 어때? 1까지 돌아오면 어때? 이건 4칸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B가 1대 2 아니야? 그렇죠? B는 1대 2죠? 얘가 1, 요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거 이것도 한번 볼게. 자, A가 2야. 처음에 딱 A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Q2 여기까지 2가 여기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Q2에서 돌아오면 1로 돌아오면 어때? 자, 이 3에서 A에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몇 칸이에요? 4칸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되죠? 그리고 3에서 1까지 몇 칸이 또 두 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4고 여기는 2죠. 그래서 2대 1 외분이라고 볼 수, 2대 1로 외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의문 제기할 수도 있어. 여기 3인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는 간단한 게 지금 2대 1로 외분이잖아요. 2대 1 외분인데 그러면 내가 A에서 B까지는 뭐야? A에서 B까지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이죠. 그렇죠? 한 칸, 두 칸이면 오른쪽에서도 어때?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럼 이제 4칸이 되는 거잖아. 4칸이고 돌아올 때 2칸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2대 1이 된다는 거죠. 얘가 4고 얘가 2니까. 이게 눈찜작으로 대략적으로 알아내는 건 사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어려운 면도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은 숫자가 조금 지저분해지면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간단하면은 쉬워요. 찾기가. 3대 1 같은 경우 한번 볼게. 3대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B를 3대 1로 외분한다.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볼게. 한 칸, 두 칸, 세 칸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칸. 그리고 돌아올 때 한 칸이니까 어때? 이렇게 하면 이제 3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돼. 외분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뜻인지 A, B를 1대2로 외분한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A, B를 2대1로 외분한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요거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구체적인 우리가 수치를 구할 때는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이렇게 3대 2가 됐어. 3대 2로 외분 같은 거는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지. 근데 보면 좀 멀리 가야겠죠? 얘가 이렇게 2칸 가서 2칸 더 추가로 가서 한 칸, 2칸, 3칸, 4칸, 5, 6칸 6칸 이렇게 됐어. 6이고 다시 돌아올 때 일로 돌아가는 건 몇 칸이야?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6대 4죠. 그래서 3대 2가 될 수 있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프나 눈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외분점, 내분점을 찾는 거는 할 수 있어야죠. 숫자 간단할 땐 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좀 약간 복잡해진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숫자가 한 뭐 10일 때 뭐 10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커지고 하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7 때 뭐 4 이런 식으로 약간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하면은 공식을 그때 써주시면 된다. 근데 이제 내분점이 뭐고 외분점이 뭔지 우리가 확실하게 그래프 상에서 아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공식을 막 계속 적용하다 보면은 공식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 상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한번 공식으로 한번 봅시다. 공식으로 한번 따져 볼게요. 자, 이 내분점 구하는 것을 공식 적용하면 2대1로 내분점이야. 그러면 2를 쓰고 1을 써. 2대 1이니까. 근데 A, B죠. A를 2로. 그렇죠? 그러니까 2하고 A를 맞추고 1하고 B의 순서를 맞춰.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는 거죠. 분모에는 2 더하기 1을 써주고, 그쵸? 2 더하기 1이니까,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을 써주고, 2하고 1을 크로스, 2하고 크로스 행텐과 1을 곱해서 2 곱하기 1을, 그 다음 더하기 한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다. 1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을 더해요. 더하면은 0이 나오지. 실제로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로 우리가 내분점을 0이라고 구했는데, 그 0하고 같은 수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외분점을 보면 얘가 A, B를 1대2로 외분할 때 A, B를 1대2로 외분할 때 1대2를 쓰고 1하고 맞는 게 A죠. A 쓰고 2하고 맞는 게 B죠. B를 써요. 그 다음에 1 빼기 2를 해야 돼 이제. 그쵸? 외분이니까요. 그리고 1하고 B를 숫자를 크로스로 곱하고 그 빼는 거죠. 외분이니까 아까 내분일 때 더했잖아. 이제 외분이면 내분하고 뭐라도 달라야죠. 그 빼는 겁니다. 그 다음 2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해. 그것을 빼는 거죠. 자, 그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어때? 3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분의 3 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외분점 구한 게 마이너스 3 그 눈찜작으로 그래프에 수직선상에서 눈찜작으로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같은 수치가 나온 거죠. A에서 어때요? 마이너스 3까지 가면은 2칸 간 거고 마이너스 3에서 다시 B까지 돌아오면은 몇 칸 간 거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니까 네 칸. 2대 4니까 어때요? 1대 2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대 1로 외분하는 경우 볼게요. A, B를 2대 1로 외분했어. 그럼 2 더하기 1, 2대 1을 씁니다. 그리고 A가 2죠? 그러니까 2 밑에다 A를 쓰고, 자, 1 밑에다가 어때? B를 써야겠죠? 1 밑에다가 B를 쓰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2대 1이니까 그대로 빼줘. 그 순서대로 빼. 2 빼기 1 한 다음에 2하고 B를 크로스로, 자, 크로스 2하고 크로스인 B의 좌표를 곱해줘. 2 곱하기 1이죠. 그 다음 1하고 크로스 마이너스 1을 곱해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곱한 걸 뭐 한다? 빼는 겁니다. 그쵸? 그걸 계산을 해보면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는데, 자, 보면 여기에서 2대 1, 자, 이 3으로 가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몇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죠. 그리고 다시 Q2에서 다시 B까지 돌아오면 몇 칸? 한 칸, 두 칸이니까 우리 4대 2라고 해서 2대 1이 되죠. 그렇죠? 2대 1. 그래서 A, B를 2대 1로 외분한 Q2는 뭐다? 3이라는 거. 우리가 눈찜작으로도 수직선 상에서 구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 아까까지는 수직선에서 했는데 이 좌표 평면은 뭐예요? 좌표 평면에서 이제 1대2 내분 외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아까는 수직선은 어때요? X좌표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 좌표 평면이니까 Y좌표까지 있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선에서 하는 거나 이제 이 좌표 평면에서 하는 거나 원리는 하는 방식은 동일해. 근데 뭐냐면 이제 계산을 두 번 해줘야 한다는 거. X좌표 있고 그 다음 Y좌표 있으니까. 그렇죠? 눈찐작으로 이때는 못하냐. 좌표 평면 눈찐작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대 얘를 1, 2야. 예를 들어서 B는 4, 5야. 그러면 여기 1대2로 내분한다고 하면 1에서 2까지 가면은 1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 2에서 4까지는 2죠. 그렇죠? 여기 2이고 얘는 1 차이죠. 그럼 1대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에서 어때요? 3까지 갈 때 또 플러스 1이죠. 3에서 어때? 5로 갈 때도 어때? 플러스 2니까 이 플러스 1대2니까 어때? 1대2니까 이것도 어때? 1대2가 성립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숫자를 이거 하기 편하게 준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수직선에서 적용되는 원리가 그냥 그대로 적용된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대2 내분이 되면 1대2 A하고 B를 1대2로 내분하면 그거를 우리가 공식을 적용해서 또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1대2 니까 1 더하기 일단 2를 해야 돼. X좌표부터 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크로스죠, 크로스. 우리가 지금 X좌표 구하니까 당연히 B의 X좌표 선택해야죠. 그죠? 1 곱하기 4. 그죠? 그 다음 2에서 어때요? A의 X좌표 선택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 이런 것들을 더하면 된다. 다시 해보면 이제 Y좌표를 우리가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1대2니까 1 더하기 2 분모해서 두고 1하고 크로스로 Y좌표 구하는 거니까 1과 크로스인 건 B인데 B의 Y좌표 5니까 1 곱하기 5 해주고 2하고 크로스 Y좌표 선택해서 2 곱하기 2 더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 3분의 9니까 3이 나오죠. 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 3 나오고 이거는 계산하면 2가 나와요. 동일한 것이죠. 아까 그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좌표 평면 상에서 눈대중으로 구한 거하고 실질적인 계산으로 구한 거는 동일하다. 자, 그리고 이제 외분도 볼게요. 1대4 외분으로 제가 이것도 좀 숫자를 조작해서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일단 1하고 4 사이는 뭐죠? 길이가? 1하고 4 사이의 길이는 바로 3이죠. 그러면 여기서 1대4가 되려면 여기에서 어때요? 한 칸 더 가면 1이 생겨버리면 어때? 1대4가 되겠죠. 그죠? 처음 갈 때 1이고 그 다음 갈 때 4, 1하고 3 더한 거 4가 되는 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처음에 0이라고 할 수 있고 1에서 한 칸 1 간 거니까 마찬가지로
자, B에서 O에서 A까지 Y 좌표만 보면 어때요? 3이죠? 3칸 차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칸 더 내려버리면 어떻게 된다? 한 칸 더 내려버리면 자 A에서 A의 Y 좌표에서 한 칸 더 내려간 것까지 하나고 그 다음 거기서 다시 B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4잖아요. 1대 4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적용하면 0이고 1이 되는 거예요. 1에서 어때요? 한 칸 하나 왼쪽으로 가고 2에서 하나 밑으로 내려가서 0대 1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1대 4 외분이 되는 건데 길이로 따져 보면 있잖아요. 길이로 따져 보면 A에서 Q까지 하나, 그렇죠? 여기서 한 칸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에서 다시 여기까지 B까지 가겠죠? B까지 가는 거 이거는 뭐다? 이거는 4칸 되니까 AQ와 AQ의 거리와 QB의 거리의 B가 뭐다? 1대 4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도형에 관해서 문제 많이 나온단 말이죠. 좌표평면에. 근데 이때 1대 4 내분점이 1대 4 외분점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나 좌표평면 수직선 상에서 내분과 외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아두셔야 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1대 4 외분이면 야 1이고 4예요. 그럼 1 4 하면 돼요. 외분이니까. 그 다음 크로스 해야겠죠. x좌표 4하고 1하고 4를 곱하면 1 곱하기 4. 그 다음 4하고 어때? 1을 곱하면 4 곱하기 1. 이걸 어떻게 한다? 뺀다. 그 다음에 이젠 우리가 y좌표도 구해야겠죠. y좌표도 1대 4 외분이죠. 1-4, 1-4를 분모에 쓰고 1이랑 4가 아니라 1이랑 5를 곱해야죠. 크로스해야 하니까. 그쵸? 그러면 1 곱하기 5 되고 4하고 2를 크로스해서 곱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 뺀다. 그쵸? 자, 요걸 하면 우리가 뭐가 나오냐? 답이 요 외분점이 빼면 마이너스 3분의 0이니까 0이죠. 그 다음 빼면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1이죠. 이게 0-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구했던 0을 동일하게 나온다. 자, 그럼 이제는 저희 지금 수강생 중 누군가가 어떤 학생이 틀린 문제를 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죠. 처음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일단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Q 구하면 A에서 시작해서 어딘가로 찍고 그 다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안 되지? 아무튼 자, 돌아오는데 원래 예쁘게 뭐에 나와야 하거든.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어 방금. 자, 아무튼 돌아왔는데 이때 B가 뭐다? 1대 2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눈대중으로 충분히, 눈대중이라기보다는 이제 B를 이용해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아주 쉽게 공식을 쓰지 않아도. 자, 보면 6하고 마이너스 2의 거리는 뭡니까? 8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거리가 8인데 B로 보면 어때? 얘는 뭡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1만큼 또 가야 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B가 2가 되려면 얘는 뭐야? 16이 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6에서 다시 8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14. 응? Q는 뭐가 된다? Q는 1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사용하면 아까 전에 했던 거 공식 적용해 볼게요. 1대 2고, 자, 이게 A 좌표 쓰고 여기 B 좌표 써요. 이 보면 A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어때요? 순서에 맞춰요. 얘가 A 6, B에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외분점이죠. 어떻게 한다? 1 빼기 2를 한다.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빼는 거죠. 그렇죠? 이 1하고 2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크로스 잊으면 안 되죠. 1과 어때요? 마이너스 2 하고 빼는 거죠. 뭐랑? 2랑 뭐를? 6을 빼죠. 곱해서 2 곱하기 6 빼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6을 한다 빼는 겁니다. 그거를. 자, 그렇게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됐고 마이너스 14 해서 14 플러스 14 나왔죠.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이 지금 상황은 A하고 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는 건데, 이 좌표평면이에요. 좌표평면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줬고, 그래프로, 좌표평면에서 나타내 준 거죠. 근데 이제 보면, 여기 눈대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공식을 쓰지 않고 3대 5 내분점을 구할 수 있을까? A, B 5대 3을 구할 수 있을까?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일단은, 이 x 좌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A에서 A에서 B까지의 x 좌표는 몇입니까? 바로 2잖아요. 2가 나온다고요. 근데 2가 나오는데 이 2를 어떻게? 2의 8분의 3을 그렇죠? 2의 8개 중에 전체 8개 중에 어때? 3칸을 가져가면 그럼 8분의 6이 되고 이 8분의 6을 어디다 더한다? 3에서 여기 8분의 6을 더하면 이 내분점에 간다. 그렇죠? x 좌표가 이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직관적이지가 않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보는 것보다 한번 y 좌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2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길이는 얼마요? 8이죠. 8인데 그거 3대 5로 내분하면 어떻게 돼요? 3대 5로 내분하면은 이게 8에서 3칸이 3이고 5칸이 5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에서 얼만큼 올라간다? 3칸 더 올라가면 된다. 그럼 뭡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렇죠? P의 Y좌표는 마이너스 3이다. X좌표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이건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제가 쓰다 말려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그냥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주면 3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5 빼기 3 해서 길이를 구해요. 그 다음에 길이 중에 8분의 8개 중에 3개를 가져가는 거니까 8분의 3을 곱하면 그것이 바로 뭐다? 3 더하기 8분의 6 해서 요게 바로 이 y좌표 8, 3, 24에서 8분의 30이겠네요. 8분의 30인데 역시나 숫자가 별로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지 않기로 하고 바로 공식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요거 A, B를 5대 3, 5대 3 내분이죠. 내분. 자, 이제 A, B니까 여기 A하고 B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죠? A, B하고 A는 5, 2. 그 다음 B는 3, 마이너스 6. 자, 일단 내분이니까 어떻게? 5 더하기 3 하고 크로스 합니다. 크로스 하면은 5 곱하기 3 더하기 크로스 합니다. 5, 3, 15 해서 8분의 30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y좌표 구하려고 하니까 일단 5 더하기 3 하고 내분이니까 하고 y좌표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6 곱해요. 5 곱하기 마이너스 6. 자,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부족해. 더하기 해서 3 곱하기 2를 합니다. 자, 3 곱하기 2 이렇게. 그럼 뭐야? 이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4 8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나왔죠? 그리고 여기 y좌표도 x좌표도 8분의 30 해서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랑 같은 값이 나왔죠. 자, 요것으로 우리가 좌표평면의 첫 번째 내용인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이제 다뤘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다뤘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요. 이건 저는 이제 맨날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 당연하지 하고 뭐 가르칠 게 있나 하고 그냥 평소에 그냥 좀 한 1, 2분 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곤 했었는데 근데 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또 했다가 또 오랜만에 다시 보면 또 뭐지? 하고 내용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럴 때마다 조금씩 참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졌고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걸렸다. 근데 뭐 보면서 다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기보단 내가 기억 안 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 한번 좀 보고
그렇게 하면은 영상이니까요. 그렇게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잘 이용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학습 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개념이죠. 뭐 기본 개념 설명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수업 시간을 할애하는 건 좀 너무 아깝다. 기본적인 내용 다루는데 그렇다고 이제 또 안 하자니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누구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 참여하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보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보면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사실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에 추가되는 내용이고 예전에 여러분 중학교 때 뭐 여러 가지 도형을 배우잖아요. 그 도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방정식을 세워야 하는 경우라든지 예전에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방금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본 내용들하고 합쳐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 내용만 딸랑 공부했다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하면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 다들 뭐 벼락치기로 공부하시다가 이제 그 내용 끝나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거를 전부 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다 기억을 잘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중학교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 중학교 공부를 하고 있다면 동시에 반드시 중학교 과정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뭐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 글씨를 제가 못 쓰기 때문에 글씨를 못 써요.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영상에 나온 거는 이미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정도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구성은 이렇게 미리 써두고 형광펜으로 제가 설명하는 부분 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걸 많이 해봤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